잠깐 우리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가 눈에 보이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화려한 넌사인처럼 번쩍이고 있을 거예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은 거의 태양처럼 빛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 뜨겁게 빛나는 전기 중에서 어떤 놈은 인공지능이 되고 어떤 놈은 절대 해킹할 수 없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됩니다.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실 비트코인 채굴기를 처음 본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무슨 복잡한 계산을 한다는데 정작 기계가 하는 짓은 그냥 엄청난 소음을 내며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는 게 전부거든요. 이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쇳덩어리가 세상에 무슨 가치를 주길래 내 소중한 전기를 이렇게나 잡아먹나 싶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기를 숫자로 박제해서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쌓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귀한 보물을 금괴에 넣는다고 칩시다. 이 금고를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으로 지키는 겁니다. 법전에 건드리면 처벌받는다라고 써놓는 거죠. 이게 지금의 은행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물리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금고문을 1m 두께의 강철로 만들고 그 주변을 24시간 내내 뜨거운 불길로 감싸는 거죠. 누가 이 보물을 훔치려면 그 불길을 뚫고 강철문을 녹일 만큼의 에너지를 직접 가져와야만 합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이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록된 장부를 누군가 조작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이 네트워크에 투입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에너지를 본인이 직접 다 감당해야 합니다. 즉, 비트코인의 보안은 판사의 망치가 아니라 발전소라는 거대한 물리적 실체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두고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인 배터리에 담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장부 속에 에너지의 흔적으로 남겨서 보존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누군가 쓴 전기가 오늘날 비트코인의 보안이라는 가치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 AI와 비트코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시다. 둘 다 전기를 무섭게 먹어치우지만 뱉어내는 건 전혀 달라요. AI는 전기를 먹고 지능을 뱉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고 복잡한 코딩을 해주고 암을 진단하는 지식의 열매를 맺죠. 반면 비트코인은 전기를 먹고 희소성과 보안을 뱉습니다. 아무도 위조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디지털 돌덩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둘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너무 빠르게 변화시켜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세상을 만든다면 비트코인은 그 혼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점을 제시하거든요. 인공지능이 만드는 지식은 무한히 복제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지키는 가치는 절대로 복제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이 두 기술은 물리적 세상의 에너지를 끌어와서 디지털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의 한계예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발전소를 쇼핑하러 다니고 국가들이 전력망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전기가 싸서가 아닙니다. 이제 전기는 곧 국력이자 기업의 생존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석유가 나오는 땅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미래에는 어떨까요?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그 전기를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으로 가장 잘 변환하는 나라가 패권을 쥐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비트코인 채굴장이 사막 한가운데나 북극 근처에 있다는 뉴스 보신 적 있나요? 왜 굳이 그런 오지에 지을까요? 거기엔 사람이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전기들이 있거든요. 수력 발전소에서 물은 계속 흐르는데 주변에 도시가 없어서 버려지는 전기, 혹은 바람은 부는데 송전탑이 없어서 날리는 전기들 말이죠. 비트코인은 이런 버려지는 에너지를 먹고 자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쓰레기 같은 에너지를 금보다 귀한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놓는 연금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전기를 찾아 유목민처럼 떠돌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로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돌리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시나요? 자기들 데이터 센터 옆에 두고 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똑똑한 인공지능도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디지털 혁명의 실체는 에너지 전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 AI 성능이 얼마나 좋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전기가 어디서 오고 어떻게 가치로 바뀌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에너지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면 우리의 투자 전략과 미래 준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더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까요?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디지털 세상의 무언가를 믿을까요? 여러분이 통장에 찍힌 숫자를 믿는 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보증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누가 보증하나요? 여기서 바로 에너지라는 물리적 실체가 등장합니다. 사실 디지털 세상은 너무나 가벼워요. 복제하기 쉽고 조작하기도 쉽죠. 클릭 몇 번이면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진을 합성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벼운 세상에 유일하게 무겁고 정직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예요. 정의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1kWh의 전기를 쓰려면 반드시 그만큼의 연료를 태우거나 터빈을 돌려야 합니다. 이건 마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위대한 건 바로 이 정직한 에너지를 디지털 세계의 신뢰로 치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연산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뚫고 장부를 조작하려면 전 세계 수많은 발전소가 내뿜는 에너지를 혼자서 다 이겨내야 해요. 즉 비트코인의 가치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투입된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절대적인 물리 법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와 진짜 똑똑하다라고 감탄하는 인공지능의 지능은 사실 엄청난 양의 전기를 정제해서 만든 농축액 같은 겁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라는 공장에서 수만 개의 칩이 밤낮 없이 전기를 집어삼키며 계산을 돌린 결과물이죠. 결국 인공지능이나 비트코인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눈에 보이는 유행의 자원인 전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과거의 분은 땅이나 금 혹은 석유처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자원을 누가 많이 가졌느냐로 결정됐죠. 하지만 앞으로의 분은 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디지털 가치로 전환하느냐에서 결정될 겁니다. 전기를 똑똑한 지능으로 바꾸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 거고, 전기를 절대적인 신뢰와 희소성으로 바꾸면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전기가 없어도 장부에 기록된 숫자로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은 전기가 끊기는 순간 그 즉시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에너지와 완전히 결합된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발전소 근처로 이사를 가고 직접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자신들의 기술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에너지 확보는 환경 보호나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투쟁이에요.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채굴자들이 전기를 낭비한다고 욕하지만 사실 이들은 전력망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전기가 남을 때는 채굴기를 풀가동해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돈으로 바꾸고, 전기가 모자랄 때는 순식간에 기계를 꺼서 시민들에게 전기를 양보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전기를 일정하게 써야 하지만 채굴기는 껐다 켰다가 자유롭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비트코인과 인공지능 그리고 전력망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묶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술과 금융이 하나로 합쳐지는 전무후무한 광경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계좌랑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이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든 아니면 그냥 세상을 공부하든 이 에너지라는 관점을 빼놓으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왜 엔비디아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지, 왜 비트코인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지 그 정답은 차트가 아니라 발전소 송전탑에 적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전환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에너지가 디지털 지능과 자산으로 변환되는 가치의 대전환기입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는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관련 주식을 사면 끝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 모아야 할까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개인의 삶이 에너지라는 변수에 어떻게 휘둘리게 될지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국가와 기업들이 벌이는 거대한 체스판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전에는 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할 때 인구수나 금 보유량 혹은 얼마나 많은 탱크를 가졌느냐를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장 강력한 국가는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해서 이걸 디지털 가치로 전환할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이걸 에너지 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9년에 최악의 사고가 났던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기억하시나요? 무려 20년 넘게 멈춰서 있던 그 죽은 발전소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살리겠다고 나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 인공지능 서버를 돌릴 전기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거대한 에너지를 집어삼키고 관리하는 에너지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인공지능 패권은 쥐고 싶은데 발전소가 부족해서 매일 정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전력이 끊긴 지역의 채굴기들은 고철이 되고 네트워크의 보안 장벽은 그만큼 낮아지겠죠. 결국 미래의 전쟁은 총칼이 아니라 송전탑과 발전소 확보를 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 에너지를 지능구로 바꾸는 자, 그리고 에너지를 가치로 저장하는 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투자자라면 이제는 기업의 재무제표만 볼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얼마나 확실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구글이 왜 소형 원자로 업체와 계약을 맺는지, 아마존이 왜 원전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 개미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역설적인 상황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줄 거라고 믿어왔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지는 제본스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이 나올수록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효율적인 채굴기가 나올수록 채굴 난도는 더 올라가고 네트워크 전체가 쓰는 전력량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견고한 보안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디지털 세상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자원에 더 강하게 결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메타버스가 어쩌고 가상세계가 어쩌고 해도 결국 그 밑바닥에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발전소와 구리선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정직한 진실 말이에요.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AI와 비트코인이 전기를 어떻게 소비하고 저장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미래의 권력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찝찝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고 인공지능 거품론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에너지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맞아요. 지금 당장 차트를 보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가격이라는 변동성 아래에 깔린 구조라는 상수예요. 인공지능이라는 지능의 파도와 비트코인이라는 가치의 장벽은 이미 에너지라는 거대한 엔진을 장착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흔들려도 이들이 전기를 소비하며 가치를 만들어내는 물리적 메커니즘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전기가 지능이 되고 전기가 돈이 되는 이 거대한 연금술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단순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이 거대한 전력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지 말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미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 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과 마지막 결론을 들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99%가 보지 못하는 이면을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디지털이라는 말을 쓰면 왠지 공중에 떠 있는 구름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실체가 없고 언제든 지울 수 있고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고도화될수록 그 뿌리는 더욱 깊고 무겁게 현실의 토양 속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바로 에너지라는 토양 말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디지털 배터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를 저장하려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걸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 방전되고 멀리 보내려면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비틀어 버렸어요. 에너지를 전선에 태워 보내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가치를 숫자에 박제해서 전 세계 어디든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칩시다. 그 전기는 원래라면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을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채굴기를 거치는 순간 그 전기는 비트코인이라는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서울이나 뉴욕으로 가져와서 다시 현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우리 집 전등을 켤 수 있는 전기를 살 수 있죠. 이게 바로 에너지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에너지 수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은 에너지를 저장하기보다는 에너지를 지능으로 폭발시키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쏟아부어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 하나는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지식을 단 몇 초 만에 처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죠. 이건 마치 거대한 폭포수의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아서 단단한 바위를 뚫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논리적인 사고라는 결과물로 치환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현실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이 에너지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알고리즘을 짜고 아무리 훌륭한 코인을 설계해도 결국 이걸 돌릴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에너지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과거의 부자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샀다면 미래의 부자들은 전력망을 사고 에너지 생산 수단을 소유하려 할 거예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목을 매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의 세상에서 진짜 권력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 즉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차트로 돌려봅시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나요? 혹은 AI 관련 주식들이 조정을 받고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는 언제나 파도처럼 출렁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파도 밑에 흐르는 거대한 해류를 보세요. 인류는 단 한 번도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퇴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능을 원하고 더 강력한 보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욕망의 끝에는 항상 더 많은 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건 단순히 기술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법칙인 물리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은 중앙은행이 찍어낼 수 있고 주식은 기업이 분할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하고 반드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이 이토록 위대한 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자원인 에너지 위에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미의 독학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에너지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지금의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보일 겁니다. 물리 법칙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기술은 결국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고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와 세상을 보는 안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단순히 유행을 쫓는 개미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길목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경제의 경자도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장이 뜨겁다는 소리에 휩쓸려 비트코인이라는 파도에 겁없이 올라탔던 적이 있었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현재 제 계좌도 평균 마이너스 50%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차트가 조금만 고꾸라져도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제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5분마다 창을 새로 고침하며 일희일비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숫자에 휘둘리는 건 투자자가 아니라 관객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 거대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물리적 근거로 지탱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자산을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비록 제 계좌는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지만 저는 이제 이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은 예측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전기를 집어삼키며 지능을 생산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 에너지를 투입해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내일이라도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디지털 가치가 결국 현실 세계의 에너지라는 한정된 자원 위에 서 있다는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부는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을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흐르는 에너지의 가용성과 전환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디지털 세상도 현실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싸움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당장 내일이면 변할 흔들리는 가격입니까? 아니면 그 아래에 단단히 깔린 에너지의 구조입니까?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개미의 독학은 여러분이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관통하는 눈을 가질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점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전력망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에너지 관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저도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세상의 구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